어떤 아파트가 실제 가격과 2년 뒤에 예측하는 가격을 여기서 알려줘요. 많이 떨어지고 갭이 충분히 싼 애들, 근데 이 아파트들이 안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 지역을 선도하는 아파트예요. AI가 만들어내는 공식이죠. 자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총 자산 같은 경우는 약 90에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깝네요. 너무 싸게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정말 싸게 나오면은 이틀 안에는 이 물건은 거의 다 나가요. 그러다 보니 그 싼 물건을 얼마큼 빨리 발견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AI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풀대표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박상용이라고 하고요. 올해 44살 82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AI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AI를 활용한다고 해서 요즘에 다들 GPT는 많이 쓰잖아요. GPT처럼 이제 검색해서 결과값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딥러닝이라고 해서 예전에 알파고 바둑을 이겼었던 그런 것처럼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2년 뒤에 결과치를 예측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지역과 정말 좋은 아파트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AI가 추천을 해주고 있는 아파트들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양하게 했었거든요. 토지도 하고 상가도 하고 지식산업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 유동성이더라고요. 내가 언제나 싸게 팔면은 누구나 사줄 수 있다 보니까 절대 물리는 일들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거의 90% 이상을 비중을 그쪽으로 두고 있죠. 예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예전에는 울산에서 10년 동안의 조선소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수익도 괜찮고 관심도 정말 많이 갖게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가 방향성을 옮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다고 하셨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와이프는 말을 하자마자 퇴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퇴사를 했거든요. 그런 배경에는 2년, 3년 동안의 부동산 수익이 꽤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장에 들어왔던 이제 잔고를 보여주고 와이프도 흔쾌히 오케이를 해줘가지고 저도 이제 퇴사를 하고 부동산에 올인을 하게 되었죠. 조선소 다녔을 때는 얼마 정도 보셨어요? 퇴사하기 전에 7천에서 8천 정도의 연봉이라서 남들과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작지 않은 연봉이긴 한데, 부동산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이 워낙에 좀 컸었거든요. 작게는 1억 이상, 또 많게는 4억에서 5억 이상, 그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주다 보니까 흥미가 당연히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확고하게 벌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구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안 하시나요? 주식이랑 코인도 해봤는데, 부동산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과 코인은 큰 손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부동산은 큰 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파트 한 동을 다 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흐름을, 심리적인 부분을 내가 잘 알고 있고 활용한다면 큰 손에는 보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부동산에 거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죠. 또 부동산은 2년 뒤에 공급을 다 알려줘요. 주식과 코인은 2년 뒤에 얼마큼 공급이 생길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진 못하거든요. 부동산은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결정이 될 때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보다 안전한 투자는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회사에. 입사를 하자마자 월세 투자를 인천에서 첫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리먼 사태가 터진 거죠. 월 15만 원 정도 벌 생각에 투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뭐 2천, 3천만 원이 막 깎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부동산은 나랑 이제 연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완전 접고 적금 투자를 했습니다. 적금은 완전히 안전할 거야 했는데, 제가 가입했던 적금 은행이 토마토 저축은행이라 해가지고 2010년도에 이 은행도 문을 닫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적금을 했었던 전체 금액이 한 7천 얼마 정도 되는데 5천만 원까지가 예금자 보호가 되고 2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진짜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우연치 않게 회사 선배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를 배울 때는 항상 그 분야의 최고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는 울산에 있지만 오후 반차를 쓰고 서울에 올라가서 당시에 2013년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공급을 알려준다고 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레버리지 활용이 다른 주식과 대비해 가지고 되게 안정성 있는 레버리지 활용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인드가 좀 바뀌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어떤 걸 배울 때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배웠던
했던 강사분이 저한테 어떠한 지식을 어떻게 알려줬는지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때 제가 들었었을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전율은 그대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그 다음에 강의비도 그때 당시에가 몇백이었었으니까 싸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강의비가 하나도 아깝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벌어들었던 수익이 정말 만족할 만큼의 수익이 났거든요. 강의비 뽑았나요? 훨씬 뽑았죠. 제가 이제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천만 원이 다였거든요. 그것도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이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3년 4년 뒤에 10억을 훌쩍 넘겼었거든요. 그게 있다 보니까 와이프도 흔쾌히 허락을 해줬던 부분들도 있었었죠.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가면 AI가 추천을 해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들을 확인을 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일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들어가면은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나요? 2명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저는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공유 오피스에서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이 공유 오피스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매나 공매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50평 정도 되거든요. 상가를 구입을 하면서 울산에 거의 최초로 공유 오피스를 이제 설립을 시작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울산에 없어가지고 이거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호실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호실은 총 22개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은 만실이고 저희는 이제 월마다 주기적으로 모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라운지 공간이고 커피나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회의실도 이제 이용을 잘 하고 있죠. 저는 제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은 가장 끝방이 있거든요. 저희는 또 최첨단으로 지분이식으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 모든 호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공유 오피스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보통은 이제 공유 오피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임대로 많이 하는데 전 얘를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입 비용까지 다 합치면 약 10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근데 직원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직원이 여기 앞에 있고 또 저기 조금 전에 퇴근한 직원이 있네요. 이 직원은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져서 퇴근하게 돼 있거든요. 본인의 할 일을 다 하고 다음에 직원한테 토스해준 다음에 다음 직원이 이제 아파트를 잘 골라주는 거예요. 직원이 사람이 아니네요. 네, AI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컴퓨터가 모든 직원의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직원도 한 4명, 5명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8시간 이상을 다 일을 해도 AI가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고 골라주는 것까지 이 직원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하기 전까지 이 직원은 퇴근을 못할 예정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울산의 한강이라고 불리는 태화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뷰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출근하고 싶은 사무실 그런 공간을 만들면은 내가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임장만 많이 다니고 있네요. 그래도 이제 직원들이 계속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어떤 아파트들을 또 추천을 해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근하시면 항상 AI가 추천해준 물건을 확인하시나요? 아, 네. 하루에 한 번씩 아파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라보아야 하는 지역들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지역들을 추천을 해줬고 그 지역들 안에서는 어떤 아파트가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2년 뒤에는 얼마로 예측을 하는지도 그 금액대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거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는 복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몇 프로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 그 아파트가 괜찮다 싶으면은 바로 저는 전화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은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지역들이 많이 나왔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어떤 지역들이 몇 번이 반복이 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이 지역들이 정말 괜찮다, 괜찮지 않다라는 거는 또 뒤에 이제 신뢰도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정확도가 86%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2년 뒤에 오른다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올랐고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떨어지면은 맞다. 근데 예측이 틀렸다. 그러면은 틀리다.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는 현재 값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월가 260개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큼 많이 맞췄느냐에 대한 정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확실히 AI가 나오고 나서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계산들을 다 때려박아서 계산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신뢰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정확도가 86%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엄청 높지만 또 반대로 14%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은 이 지역이 나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지역들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얘를 충분히 솎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AI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AI는
저는 GPT가 나오고 나서 도움을 GPT한테 많이 받기도 했었고, 또 아는 지인분이 카이스트에서 딥러닝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그분의 도움도 꽤 많이 받아서 이렇게 신뢰도가 확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대표님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지금은 별도로 상용화 계획은 없고 지금 저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는 지인분들이나 혹은 정말 절실하신 분들한테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AI 딥러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지 좀 자세히 보여줄 수 있나요?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어떤 투자든 마찬가지겠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싸게 사려고 할 때는 그때는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다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경험과 경력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경험과 경력을 어떻게 내가 단기간에 쌓을 수 있지? 그런 거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심도 많이 하고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공급과 수요 말고도 심리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가면은 투자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 AI에 조금 더 녹여들게 만들어 놓았죠. 심리가 뭔가요? 부동산 심리라는 부분이 남들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매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2년 뒤에 꽤 많은 상승을 하는 지역들이 과거의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왜 그랬지 하면서 매일매일 적어봤죠. 적다 보니까 레파토리가 비슷하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지역별로. 제가 그 부분을 말로만 설명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올라가줘요. 그리고 나서 매매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거래량이 올라가다 보면은 아파트 안에서도 매물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게 소진이 돼요. 매물도 공급인데 수요가 더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거래량이 많다는 건.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면은 여기저기서 투자자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매가가 폭등하고, 폭등한 걸 보고 영끌족들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나면은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벌어지면은 전세가율이 하락하거든요. 그때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분양을 증가하게 됩니다. 과거에서는 이 영끌족을 하우스푸어라고 했거든요. 그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버블이 생기고 나서 위기 신호가 하나둘 들어와요. 금융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투기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전세 실제로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는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분양을 감소시키다 보면은 전세가 없어져요.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매매는 안 하고 싶어. 하지만 임차로 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져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하고 전세 풍기 현상이 생기고 전세가율이 다시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매매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량은 또 증가하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모든 지역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육각형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벌집 모형처럼 육각형 모형으로 계속 돌고 돌더라고요.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 5국면, 6국면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 보고, 과거에 1, 2, 3이 그대로 움직여져 있는 지역 중에 5국면인 지역을 찾아내는 게 제가 투자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전세와 매매에 대한 갭도 되게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당시에서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되게 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충분히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지역도 괜찮은데 매매가도 정말 싸게 사다 보니까 떨어질 수 없는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조금 전에 5국면 이야기를 했잖아요. 5국면에 나왔었던 그런 지역들 중에서 그 지역을 선도하는 아파트들 중에서 많이 떨어지고 갭이 충분히 싼 애들, 갭이라고 하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충분히 싼 애들인데 마이너스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죠. 근데 이 아파트들이 정말 오래되거나 안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 지역을 선도하는 아파트예요. 수요가 늘 존재하는 아파트들만 제가 지역별로 미리 다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높은 아파트들만 나한테 추천을 해줘. 단 5국면이면서, 그리고 매매가도 많이 떨어졌으면서 매매와 전세의 차이도 정말 저렴한 그런 애들만 나한테 추천을 해줘가 AI가 만들어내는 공식이죠. 이거 보고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은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IMF 때 98년도부터 과거를 돌이켜봐도 수요가 높은 아파트가 매매가가 30% 이상 떨어진 곳이 많지 않아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도 거의 25% 정도 매매가가 떨어지거나 30%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들만 추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떨어져도 떨어져 봤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되다 보면은 한 번쯤은 부부끼리 고민을 합니다. 우리 저 아파트로 이사 가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 학군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들만 나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수요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표님처럼 AI로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최초인 것 같고, 저는 늘 그런 니즈가 너무 강했었거든요. 제가 퇴사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죽기 전에 머리가 조금이라도 잘 돌아갈 때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다른 데 여행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간에 바로바로 알려주고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쪽지로도 정말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쉽게도 지금 상용화를 하지 않고 저도 이걸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 쉽게 주질 않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는 보통 1억, 2억, 3억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게 비싼 금액인데 대다수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가가지고 그날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싼 걸 사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이제 아파트를 살 때도 우리가 이제 쇼핑을 하듯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우리 요즘에 쿠팡에서도 보면은 일주일 전 대비해서 몇 % 이상 하락하면은 지금이 최저가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살 때도 최저가에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일주일 전 대비해가지고 5%, 8%, 10% 최저가 대비해서 최저가가 그 정도 많이 떨어진 아파트여야지만 산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주 대비해서 얼마큼 많이 떨어졌나 가보면은 과거의 매매 최저 가격이 3억 800으로 유지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800만 원이 떨어져 있는 3억으로 되어 있고, 매매와 전세 차이인 갭 같은 경우도 5,800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까지도 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정말 저렴한 매물은 한 번 매물이 나왔다가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사라지더라고요. 이거를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 놓으면은 전국에 57,000개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저가 대비해서 최저가가 더 많이 떨어진 애들만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은 잃을 확률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AI가 매물 추천해 주는데 시간 얼마 정도 걸리나요? 전체 아파트를 다 보고 계산도 하고 과거의 가격도 예측을 하고 현재 매물도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 20시간에서 2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아까 전 직원 1이 16시간 정도 일을 해주고 직원 2가 8시간 정도는 나와 있는 그 결과물 가지고 속가내는 일을 해주고 있죠. 이런 AI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AI를 만들 때 정말 제가 아까 전에 니즈가 너무 강하다 했잖아요. 이거를 개발자를 고용을 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개발자의 니즈는 저만큼 강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물이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직접 참여를 해보니 처음에 가격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물 가격이냐, 실거래 가격이냐, KB 시세냐, 한국감정원이냐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적정 가격인지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아파트 기준으로 전방 500m 이내 혹은 1km 이내에 거래가 된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변동률을 약간의 적용을 시켜가지고 시세를 정말 시세다운 그런 작업을 미리 한번 시켜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모든 테이블들이 하나의 아파트의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부터 계속 돌아가는 시세 알고리즘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그리고 입주 물량, 미분양, 그 다음에 인구수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변수들을 여기에서 먼저 가공을 해주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서 딥러닝해서 다시 한번 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야 해가지고 가장 최적치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만드는데 얼마 정도 걸린 거예요? 결과물 자체는 6개월, 1년 이 정도라 할 수 있지만 저는 감히 15년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쌓아놨던 심리, 현장에 대한 분위기 모든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곧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15년 정도 걸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AI 자체만은 거의 한 1년 정도 제 모든 거를 다 갈아 넣었죠. AI로 어떻게 좋은 지역이랑 좋은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AI가 지역을 추천을 해줘도 이 지역이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 어렵죠. 자, 근데 이게 지도를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최근에 얼만큼 있는지 필터링을 해서 보면 이 빨간색이 다 입주 물량이거든요. 새로 들어올 애들. 그리고 언제 들어올 거냐. 얘는 분양 예정이라서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하지만 연도가 적혀져 있는 거는 확실히 2028년도에 들어온다, 27년도에 들어온다. 나머지는 다 분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래 지향적이다 보니까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김포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입주하는 물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이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보면은 인천시 서구의 검단 지구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김포시와 인천 서구는 길 하나 차이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쪽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많다라는 거를 옆에 있는 도시들까지 함께 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86%의 신뢰도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14%의 그 불안한 감정을 이러한 이제 지도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만 하면은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라는 걸 하나 알려내기 위해서는 네이버든 다음이든 일일이 입주 물량을 다 손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발품 팔고 선풀 팔고 해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모든 지역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추천된 지역들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 번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불과 10분, 15분이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됐네요. 네, 그렇죠. 시간이 매우 단축도 되고, 여기에서 내가 더 이상 머리를 쓸 일이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큰 도시 수도권이 있고 지방은 소멸한다, 괴멸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가 있어요.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지방 안에서도 산업도시가 있고 교육도시가 있고 소비도시가 있고 정말 다양한 분류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류들은 비슷하게 움직여줘요. 모든 지역이 부산이든 순천이든 전주든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분류마다 비슷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비슷하게 떨어지고 비슷한 이유로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제가 이제 쌓고 나서 그런 지역들끼리 서로 그룹핑을 시켜놓고, 이런 이유일 때는 이 지역은 이렇게 움직여줘, 또 저런 이유일 때는 이 지역은 저렇게 움직여줘 해가지고 미리 그 알고리즘에 다 반영을 시켜놓죠. 그걸 학습을 시켜놓고 그 학습된 결과를 지금 시기에 그대로 반영했었을 때는 어떤 지역이 너가 추천해줄 만한 지역이야?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결과물만 딱 알려주죠.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제일 좋은 지역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언급을 조금을 해드리면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서는 부산도 괜찮은 것 같고, 물론 이제 AI에서 나와 있는 지역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또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상구나 마용성이나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곳은 AI에서 걸러주거든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막차 탄지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곳 말고도 지금 투자할 곳이 전국에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AI가 추천을 해주고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약 2년, 3년 동안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고, 전체 아파트 세대수 대비해서 그 지역의 매물량을 같이 보면은 매물률이 그래도 5%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곳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쌓아주다 보면은 이 지역이 정말 매물이 귀하구나, 그리고 요 가격 밑으로는 떨어질 가격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대비해서는 지방이 조금 더 우선시해 가지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AI에서 추천해준 지역 중에 서울도 보면은 마포구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를 데이터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본다 하더라도 마포구 하면은 매물률이 확실하게 중반에서부터 지금 2.3%로 해가지고 굉장히 모든 매물들이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매물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예측을 해주고 있는 거죠. 부동산 초보자들은 이거 사용하면 어느 정도 흐름은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흐름을 충분히 알 수 있죠. AI 정확도가 86%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14%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긴 한데 14%에 대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줄일 수는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고 많이 떨어지는 게 2년 동안에 30% 정도 떨어지면 진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예전에는 데이터 공부를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30% 정도 떨어지면은 매수세가 몰려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계속 지금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5% 정도 떨어지고 나다 보면은 수요가 높은 아파트는 계속해서 수요세가 넘쳐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지금도 추천을 해주고 있는 지역들 중에 25% 이상 떨어진 아파트들 중에, 그리고 가장 최저가 대비해서 최저가 금매가 나왔다라는 걸 알고 나면은 이 지역만큼은 현재는 5국면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없어요.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시킬 수 있죠. 그러면 많이 떨어진 곳에서 최저가에서 최저가에 대한 금매이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사다 보면은 싸게 사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으로 그대로 판다 하더라도 괜찮은 가격이니 이 가격만큼 더 좋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 14%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이걸로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부동산 몇 채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매매 계약서들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정도가 있고, 또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쌓아놓고 있는 중이죠. 자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총 자산 같은 경우는 약 90에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제도에도 큰 땅이 또 있거든요. 땅 제외, 그 다음에 이 상가 제외, 현재로서의 자산이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약 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하려면 돈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최근에 운이 좋게 이틀 전에 잔금 치렀던 아파트도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주고 투자를 진행을 해가지고 6월 20일 잔금인데, 이때도 약
1,800만 원, 2천만 원 투자해서 2배 이상의 수익을 벌게 된 거죠. 이렇게 작은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규모가 큰 지역들은 조금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수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님 얼마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천만 원 가지고 마통 가지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작은 물건들이 귀하구나, 그리고 여러 개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꼭 비싼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심리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 지역을 전국으로 뻗쳐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AI가 아파트도 예측을 해주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최근에 만들어 놓은 건데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혼부부들도 집을 살지 말지 고민을 할 때도 있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가 실제 가격과 2년 뒤에 예측하는 가격을 여기서 알려줘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금 사도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임차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건지 이 부분도 AI가 예측을 해주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있는 매매 가격과 실제 AI가 예측한 매매 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제대로 맞췄는지 아니면은 틀렸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1년도 1월 달부터 쭉 다 만들어 봤더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 84%까지 올려놨거든요. 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 몇 프로, 진짜 잘해야지 60 몇 프로 나오다가 그룹핑과 지역별로 서로 다른 부분 넣어야 되는 이제 변수들을 제가 생각을 조금 더 많이 입혀 놓다 보니까 이렇게 84.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도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평형인 33평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 봤었을 때는 24평을 할 수도 있고 40평을 할 수도 있고 평형수도 다각화시켜서 알아보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AI가 추천해준 물건은 괜찮나요? 네, AI가 추천해준 물건 자체에 대한 가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 부동산에 전화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봐보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은 저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한번 해봐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것보다 더 저렴한 매물은 혹시 또 없을까요? 지금 전세가는 얼마예요? 지금 그 바로 위에 있는 가격은 얼마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매물은 바로 나간 거네요. 아깝네요. 너무 싸게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또 비슷한 가격대에 나오면은 꼭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매물이 나왔는데 바로 나갔네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정말 싸게 나오면은 이틀 안에는 이 물건은 거의 다 나가요. 그러다 보니 그 싼 물건을 얼마큼 빨리 발견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 많이 느리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혹은 3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발견만 잘 해내면은 정말 싸게 잘 사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좀 아쉽지만 사실 이 물건을 제가 어제도 보긴 했었었는데 어제는 다른 아파트에 전화를 해봤었고 오늘은 이 아파트에 전화했는데 이틀 만에 바로 또 나가버리긴 했네요. 사신 분도 AI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제 아는 지인 아니면 이거 못 쓰니까 어디에 사냐 물어봤더니 그 근방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고 신혼부부라고 하네요. 그분은 정말 싸게 잘 사신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AI가 매일매일 또 추천을 해주고 있고 지금도 보니까 조금 전에 피디님이 오셨을 때랑 또 다른 아파트들이 나왔어요. 그 시간 동안에 또 새로운 급매물들을 또다시 추천을 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물건들이 사라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지금 지역들도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니 이따가 또 전화를 돌리면서 저렴한 매물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촬영하는 내내 직원들은 열일 하고 있었나 보네요. 네, 첫 번째 직원만 금방 퇴근을 하고 두 번째 직원이 계속 열일을 해주면서 정말 저렴한 아파트들을 계속해서 저한테 추천해주고 있죠. 대표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창피하기는 한데 거의 1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해봤자 전화하는 거 아니면 이 지역이 괜찮나 한번 더 검증하는 거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퇴근하는 시점을 아이 학교하는 시점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같이 놀거나 같이 공부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일주일 내내 분석을 해도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직원 2명이 열일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직원들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내일의 결과물을 기다리면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들어간 시간이 이제 많지 않고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수익화가 생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만의 시간이 일단 많이 생겨요. 가족이랑도 많이 보내고 또 여행도 많이 하고 또 운동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게 경제적 자유구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초보자들도 AI를 사용하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나요? 네, AI는 검토를 해달라고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정말 괜찮은지 판단하고
매수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살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결정할 수가 있고, 근데 아무리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결과물을 보고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하려면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있으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거래가 많지 않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이나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가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실제로 이 가격이 맞는지 매물 가격도 확인해보고,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손해본 적 없으시나요? 손해본 적 있어요. 손해를 봤다가 전세를 한 번 더 돌려가지고 2년 뒤에는 원상복구가 되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손해는 아니지만 예측이 실패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었죠. 그때는 제가 그냥 투자만 해놓으면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아도 내가 사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갔다가 물량이 많으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져도 살 사람이 부족해지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AI에도 더 많은 가중치를 넣어놨습니다. 대표님 자산이 9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또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이다 라고 특정할 수는 없긴 한데, 제가 죽기 전까지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도 제가 안 가봤던 여행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에서 이 일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도 수익과 상관없이 한 번씩은 다 해보고 죽는 거, 그게 제 마지막 목표가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예전 책을 봤었을 때는 죽어라 열심히 아껴 쓰고 월급을 모은 다음에 최소 1억은 모아놓고 시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1억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3천만 원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3년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미 자산의 가치는 저 멀리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그 정도까지 모아놓고 일단은 저렴하게 이 시장 안에서 재화에 투자를 해놓고, 꼭 내가 구입을 한 집에 살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면서 기가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내 자산을 늘리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처럼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단기간에 큰 수익으로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빠른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증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투자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조급함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조급한 사람이 계약에서는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조급하지 않으면은 이 가격이 아니어주면은 나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도 진행을 하고, 혹은 내가 이제 단기간에 6개월 혹은 3개월 이내에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선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식과 코인을 할 때 가장 큰 실패를 보는 이유도 손절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부동산 시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비록 상용화는 시키지 않긴 했지만, 이렇게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공부를 2년, 3년, 5년, 10년 공부한 그 양보다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와 결과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트렌드가 바뀐 것만큼은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그대로 접목을 시키는 투자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